자,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 모닝쇼입니다. 오늘장 모닝에서 마지막 거래일도 잘 또 해봐야 되니까요. 전략 짜보겠습니다. 예,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좀 잘 마무리를 접을까? 체크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우선 환율부터 보죠. 중요하죠. 어저께 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70원 넘어갔죠. 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이 환율이 다 떨어지니까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예. 위안화라든지 다 하락을 하고 달러화만 강세가 굉장히 강하다 되죠. 근데 은근히 잘 오르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히 좀 이따가? 설명해드리고 그다음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실적이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밸류하고. 이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다 되는 케이스인데 네.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향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느냐 그 음.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환율 얘기를 오늘 좀 약간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띈다. 그러니까 네. 환율이 오른다가 될 경우 예.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간다가 기본적인 논리가 되죠. 환차손 때문에. 그죠? 그게 지난 10년 동안의 기본적인 논리였습니다. 예, 이 시장에서. 예. 근데 사실 연초부터 시장에서는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이 바뀌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제는 양적 완화가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이란 부분만 생각할 때는 네. 환차손이나 환차이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단순하게 유동성이란 부분을 벗어서 그 외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국가죠. 네. 수출을 많이 하는데 환율이 약하다. 네. 원화가 약세를 띈다. 좋죠, 뭐.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화학도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네. 다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수출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출주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 되니까 네. 실제로 환율이 올라간 부분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매크로성 자금은 국내 증시가 빠져나간다고 되는데 증시를 보면. 그렇죠. 증시를 보면 시장 전체로 지수만 본다면 예.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네. 오히려 더 이익이 난다가 돼버리니까 사야죠. 산 흐름이 나온다고 되죠. 아, 그래서 안 나요? 그래서 시장이 국내 증시가 이제 미증시가 앞전에 네. 4%라는 급락을 수요일 날 나타냈을 때 국내 증시가 2615를 저점 인식하고 반등이 나온 배경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런 매매를 떠나서 이제 그 그죠. 부분을 충분히 실적으로 상회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군요. 일본 증시입니다. 여기도 수출 국가죠. 일본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 국가죠. 예. 그 밑에 있는 게 엔화인데 엔화 같은 경우 월간 기준의 표시인데 많이 떨어졌네요. 엔화는 지금 최근 10년 내 최저치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만 12% 급락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네. 국내보다 더 많이 N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수를 보게 되면은 1월달 저점 자리대를 지켜냈다가 되죠. 오히려 3월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따른 전쟁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오, 올라갔어요. 그때가 오히려 빠졌었고 오히려 1월달 저점 자리대는 지켜내고 오히려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죠. 아,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기계라든지 자동차 같은 네. 이런 제품들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나타난다는 거죠. 환율 상태가 저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익이 나타난다는 아, 거죠. 그런 상태를 수출주 이용해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가 일본 증시가 그래서 앞전에 1월달 저점을 지켜낸 그림, 3월달 저점 근처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 바로 이제 유럽에서 가장 제조업에서 강국이라면 독일이죠. 예.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도 마찬가지로 맞네요. 3월 달에 저점 자리보다 훨씬 더 위에 그러니까 예. 1월 달에 저점 자리 때 정도 구간에서 오히려 지지가 나온 케이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유로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2016년도, 17년도 이때에 저점 라인 때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예. 그러면 유로화도 현재는 7.54% 하락을 했다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문제는 굉장히 많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LNG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예.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실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수출 국가들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 지수가 시장에서 받쳐준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 그랬죠. 대형 지수가 받쳐준 것이 결국 실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앞전에는 자동차나 철강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 나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건설, 음. 뭐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 그 다음에 LG화학, 그죠. 화학주도
수출 비중이 높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예상치보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향후 2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환율을 위에 있는데 환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7.04%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더 많이 빠졌고 예. 유럽과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 대형 지수를 보게 되면 박스권 하단 자리에 실제 대형 지수와 종합 주가 지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지수가 앞전에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걸 막았었던 케이스였고 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하단 자리 때를 수요일 날은 살짝 깨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지를 해서 마감했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가 1.2%대 강세를 보이면서 좀 더 올라가는 걸 보여줬죠. 결과적으로는 수요일 날 미증시가 급락했을 때 기준으로 할 때 지수는 0.07%로 플러스로 마감이 된 거고. 그렇군요. 연초에 이제 1월 달에 저점 만들고 1월 달 종가 마지막 날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1.44% 하락했다 이렇게 되는데 옆에 있는 것이 수출이었죠.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아, 봤었죠. 수출을 보면 그때 수출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증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붉은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네, 됩니다. 붉은색이 올해 2022년. 예, 예. 그 앞전에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 보여줄 때도 수출이 다 해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 수출이 잘 됐다는 얘기는 결국 국내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절반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실적이 나오니까 받쳐줄 흐름이 그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래 대금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다시 올라가네요. 왜냐하면 이제는 숫자가 보여주기 때문에 아. 앞전에는 숫자가 안 보여진 상태에서는 낙폭과 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예, 예. 앞전에 뭐 시장에서 이쪽에 현재는 실적이 작년 4분기도 좋았으니까 1분기도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가다가 이제는 숫자가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형 쪽에서가 확실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매기가 붙는 거고 그 부분이 시장에서 전체적인 환율이라는 이거를 회피하는 물량이 떨어지는 거 거의 대부분이 IT,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를 중점 매도가 나오는 거고 네. 그 반대되는 쪽은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네.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수한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총 규모와 상관없이 실적만 좋으면 사도 돼요? 됩니다. 어, 실적만 보는 시장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시장에서는 실적을 더 따진다가 되는 거고 네.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앞으로 나중에 향후 몇 년 뒤에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애플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치를 갖고 갈 수 그렇죠. 있지만 예, 예. 지금은 그런 기대치를 가져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본다. 실적 숫자만 잘 나오면은 된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미증시 심플합니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밑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달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반대로 똑같이 유로화라든지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반대로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한 번 또 2018년에서 2020년까지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이때도 역시 달러가 강세 때였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 증시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져 왔었죠. 왜? 달러의 강세라는 부분은 한차 이기나 한차 송이라는 부분 놓고 볼 때는 예. 미증시로 자금이 회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다는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냐? 달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네. 이제 예전에 고가였던 104자리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미증시는 오히려 하락이 더 세죠. 지금 반대 상황인 거죠. 반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요? 이거는 예.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익숙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선물 쪽이나 연쇄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저께 그 매도 부분이 다 축소된 부분이 네. 시장에서 실적을 받쳐준 대형주들이 반대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안 빠진다는 거를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의 반등이 강해진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앞전부터 계속해서 연초부터 했던 얘기는 똑같죠. 네.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났고 그렇죠. 실적 밸류가 중요한 시장이다. 그래서 그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 시장이다. 쭉 라고 이었죠, 했었는데 그 내용만. 결국 이게 확인이 돼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네. 현재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상하기가 힘든 게 네. 유가가 앞전에 130% 근처까지 갈 때 결국 투기가 중간에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달러나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도 생각하고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잡는 게 중요하죠. 아, 시점이 좀 다르죠. 그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달러와 강세가 좋은 거죠. 미국이 수출 국가가 아니고 소비 국가라서 더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는 거죠. 그죠? 그렇군요.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보다는 내수 자체의 소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달러 강세를 일으키면은 수입하는 단가는 떨어진다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달러 강세가 오히려 좋다가 되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대부분의 IT 미국의 빅테크라는 쪽은 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적 발표를 할 때 마찬가지 동일한 게
독보적인 제품을 갖고 있거나 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자체를 점유한 쪽은 괜찮겠지만 경쟁이 조금이라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더 안 좋은 케이스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점 집가에서 계속 올라오지만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떨어진다 듭니다. 같은 자동차인데 설명이 되네요. 간단히 나오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가 100만 원 가격이라 했으면 예.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07% 정도 더 올랐으니까 네. 93만 원에 팔아도 예전의 이익을 찾아가지만 그렇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108만 원에 팔아 해도 예전에 가격 이익률밖에 나오지 못한다.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더 처지는 거죠. 더 많이 팔아야죠. 그런 관점입니다. 네. 소름 돋는 평행 이론. 그쪽에서는 이제 관련된 내용을 공통적으로 찾아주셨는데요. 자, 이제 업종별 등락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을 보면 이제 거래소가 1.08% 상승했고 네. 코스닥은 0.44% 하락을 했다 됩니다. 예. 근데 코스닥이 왜 약하냐는 부분도 사실 이제 실적입니다. 음. 코스닥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대형 종목군들이 실적이 잘 나면서 눈높이가 높아지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중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국내 대형사에 납품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대형보다 눈높이 높아졌는데 그만큼 못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IT 부품 이런 쪽이 차익실에 나온 배경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강세되었다, 중소형이 상당히 약세되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적을 보여주니까 예. 대형이 싸 보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반등이 중심이 되는 거고 지수의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가장 강세되었다는 것은 우선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둘이 가장 비중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슈가 나왔던 거죠. 하반기 전기요금 정상화.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네요. 어저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실적이 되니까. 실적, 이것도 실적.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가 이제 유통이 강세되었는데 네. 유통에서는 가장 강세된 것이 삼성물산입니다. 그것도 삼성물산도 건설이기도 하면서 네. 수출을 하는 상사죠. 그 플랜트나 이쪽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출과 건설 자체적인 사업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부분 잘 유통도 본 거고. 강세가 예. 나왔고. 제약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역시 대형 철강이었죠.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간 제품 일부가 있었고요. 다 해석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쪽에서도 어저께 LG화학이 굉장히 강했죠. 2차 맞아요. 전지 약세 뛴 반면에. 맞아요. LG화학도 실적이 컨센서스 상해입니다. 예. LG화학 역시도 수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LG화학을 비롯해서 이제 화학주들이 강세되었던 배경이 앞전에 대한유화가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네. 이미 주가가 빠졌으니까 반영을 안 한다가 됩니다. 갈 데도 없죠, 더. 그러니까 반대로 LG화학은 실적이 예상치 상해하니까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죠.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화학들이 어떻게 되냐? 안 좋게 나와봐야 이미 빠져 있는 거고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합하거나 좋게 나온다면 올라가겠네 이런 관점이 되는 잃을 거죠. 게 없다의 관점인 거군요. 자동차 관세 그대로 나왔고 예. 의뢰인 보험도 반대에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네, 실적 하나로 오늘 다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스 올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우건설. 예. 네, 건설이죠. 건설은 이제 앞서 제가 현대건설 시작 발표할 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우려감을 완화시켜 줄 거다.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건설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정책이란 부분은 앞으로 기대치인 거고요. 예. 실적이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다 했다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건설주가 어저께 대우건설 같은 경우 10%가 넘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도 되겠네요. 여전히 좋다죠. 그냥 대우건설만 좋은 거예요? 다른 건설사 다 좋은 건설은 거예요? 다 좋습니다. 다 좋다. 그냥 대우건설의 대표를 할 뿐. 예. 어저께 예스입니다.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예. 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우선 실적이 위에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컨센서스가 1864억이었는데 221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18% 정도 상회했다 이렇게 잘 되는데 나왔네요. 예.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를 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양호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실적은 잘 나온 상태에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예. 그럼 앞전에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예. 올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좁은 박스를 돌파하고 마대 하나 뽑았다가 7,500원 전에서 저항받고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경계감 이게 나타났다가 딱 박스권 상단자에서 지지를 밟고 실적 모멘텀을 해서 강하게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외국인이 다 샀네요? 외국인의 수익이 쫙 외국인도 올라가는- 많이 샀죠. 많이 산 많이 거군요. 샀죠. 예. 그래서 실적 밸류를 보게 되면은 그럼 실적이 컨센서스가 현재는 네. 올해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정도 된다고 전망하고 있으니까 음.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중간에
밸류를 본다도 현재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뭐 부담 없습니다. 부담이 없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 관점에서 건설사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예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예. 약세를 보인다 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물산이죠. 삼성물산이죠.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 할인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본업이 성장한다. 본업이라는 건 삼성물산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예. 건설사죠. 레미안 여기서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쪽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예스죠. 예스.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본업도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상사 부분도 있고 예. 패션, 의류 부분이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부분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되는데 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삼성물산이 본업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추정치가 한 3,500억이었었나 와. 실제가 5,400억이 나와버린 거죠. 54%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어제 당연히 급등할 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죠. 거죠. 예. 그러면 현재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던 케이스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저 중간말이들 어저께 추세까지 같이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 실적이 회사 자체의 본업이 좋아진다가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밸류는 싸진다가 돼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밸류는 이제 한 8에서 9% 정도 된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보다도 싸고 그렇죠. 본업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높아졌다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좀 기준 잡자면 그게 한 10% 정도로 생각하고 그거보단 낫다라고 그죠. 보면 되겠죠. 자, 삼성물산도 본래 일을 잘했다. 이제 돈을 좀 잘 벌었다는 쪽으로 기본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같은 내용이 그죠.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안 좋았다 됐었고 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없어졌죠. 그렇죠. 아예 없어지네. 다만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게 이렇게 첨단 얘기를 했죠. 소재 2차 전지 그쪽인 거죠. 예. 그죠. 그런데 저는 놉니다. 오늘 빨리 좀 진행하죠. 알겠습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LG화학의 위치 포지션이 너무 어중간한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빠져버리니까 다른 화학사처럼 순수화학으로 봐줘야 되냐 그렇죠. 예. 아니면 2차 전지 소재를 갖고 있는 회사를 봐줘야 되냐 응용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해야 거죠. 되는데 예, 예. 보통 우리가 앞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예. 전체 매출에서 20% 정도 비중이 차지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동안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LG화학이 보여줘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소재 쪽에서 매출의 증가를 보여줘야 그제서야 2차 전지 관련된 성장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군요.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기대만 다만 있고.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8,300억 컨센서스였는데 1조가 나왔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추정치 22% 상회했다.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거죠. 그 정도. 8%가 넘는. 네네. 다만 이제 밸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밸류가 현재 15% 정도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앞전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대치가 여기서 프리미엄 줬었다가 그 빠지니까. 빠져나간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순수화학보다는 밸류가 좀 비싸다가 돼버리는 거죠. 네. 자, 그럼 한 종목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스홀로. 어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마스크를 다음 주부터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실제로 어저께 실적 발표가 예상치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 됩니다. 전 그래도 놉니다. 네, 놉니다. 예, 뭐 리오프닝 했다고 그 전부터 마스크 써도 화장 다 했는데요, 뭘? 좀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실적을 보면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건 아니었고 예. 한 8% 정도 상회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1,457억이었는데 네. 1,580원 나왔으니까 한 100억 정도 더 나왔다 되겠죠. 네. 그래서 어저께는 이쪽 부분이 그래서 실적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좋았다. 그리고 이제 노 마스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쪽에서 강세에 뛰긴 했는데 그렇군요. 앞전에 제가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화장품이 이제 주가 밸류 자체가 네. 아무래도 보시면 좀 비싼 편이고 네. 예전에 밸류가 가장 쌌을 때가 대부분의 화장품은 14% 정도. 예. 그 정도 되면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높은 밸류를 현재는 고성장하는 쪽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높게 주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밸류는 이제 많이 그래도 개선됐다. 주가도 빠지고 실적도 올해부터 좀 개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가 수익비로 보면 한 35% 정도 되니까 예. 여전히 좀 비싸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거의 박스권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더. 알겠습니다. 자, 종목 네 종목 좀 훑어봤고요. 국내 이제 종합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은 우선은 이제 2615포인트가 정확하게는 앞전 박스권 하단 자리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현재는 지켜냈고 어저께 반등하면서 급락했던 수요일 날의 하락분을 다 메웠다가 되죠. 예. 그러니까 아까 대형이 0.08% 정도인가 상승인데
종합주가지수 0.06%인가 하락이니까 네. 거의 보합권 정도로 맞춰놨다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차이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1월 달에 종가 1월 달 이제 바닥 만들고 한번 강하게 튀었었죠. 그쵸. 그때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딱 0.16% 풀었습니다, 현재가. 네.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 걸음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아까 이제 해외 증시를 보여드렸을 때 해외 증시가 사실 1월 달 저점을 3월 달 한번 깼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 자리에 깨고 나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지켜낸 거고 그렇죠. 미국은 그 자리 때 한 번 또 깬 거죠. 아, 다르네요, 분위기가. 그죠? 약간 신한데 왜 그럼 국내 증시가 버티냐? 3월 달도 지켜내고 이번에도 지켜낼 수 있었느냐? 실적입니까? 그죠? 근데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네. 먼저 외국인들이라는 국내 증시 자체가 먼저 하락을 많이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맞았군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환율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사실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잘 버티고요. 연기금이나 전에 투신이나 상업펀드가 산다고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샀다고 말씀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기관 그렇게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예. 또 하나가 있었죠. 어떤 겁니까? 제가 그때도 그 얘기 해드린 게 시장이 불안할 때 거래소는 버틸 수는 있는데 네. 코스닥이 버티기 힘들다 했을 때 배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배당이 4월 8일부터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게 또 반영이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배당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결산했던 배당 현재 40조입니다. 네. 근데 이 40조 중에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대형에 대한 지분이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70%는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기관입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배당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이 자금 갖고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한 3조 5천 원 팔았는데 예. 4월 이제 8일부터 해서 한 3주 동안에 개인이 다 샀네요. 이거를 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해석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고객 예탁금이 예. 개인들이 계속 사게 되면 고객 예탁금 줄어야 되는데 네. 줄지를 않는 거죠. 그게 배당. 배당 효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업펀드나 연계금이나 투신같이 자금을 운영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들어온 자금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살 거를 어떤 걸 살 거냐 부분에서 실적이 좋은 쪽 무조건 산다 쪽으로 가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간단합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월달 종가 기준에서 이제 2.2%밖에 되질 않으니까 예. 거래소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이제. 그러네요. 예. 반대로 이제 하락도 좀 더 세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지지가 좀 더 약하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당이라는 부분이 적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적고 환율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 제한된다고 됩니다. 그게 거래소와의 차이점이군요. 그게 차이가 되니까 이쪽은 확신을 못 갖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펀드나 투신이나 이런 연계금이 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보면은 우선 빅테크 실적 발표는 종료됐습니다. 지금 오늘부로. 현재 오늘부로. 아마존이건 애플이건 시가리로 하락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우선은 종료가 된 겁니다. 네.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 있을 연준 회의만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되겠죠. 우리도 시점을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란 부분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실적이 좋다가 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주 중심으로 하락이 그러니까 성장 중심으로 성장주, 실적이 예. 안 좋다가 되니까 예. 이게 빠졌던 부분이 이제는 끝났다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있을 연준회에서는 현재 전방 자체가 50bp 인상은 기본으로 깔려져 있고 몇번 하냐? 이거를 연속 2번 하냐 3번 하냐 이 차이가 되는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올해 2.8%를 기준으로 한다가 될 경우는 네. 연속으로 2번 하고 나머지 0.25 하면 딱 맞춰지고요. 그렇죠. 그걸 좀 더 빨리 한다가 되면은 3회. 3회까지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시장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 살짝만 좀 보고요. 코스피는 박스권 하단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190이라는 자리가 중간마디니까 여기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다가 되는 거고요. 네. 코스닥은 상대적인 메리트가 약하다. 네. 그래서 코스닥도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제 905포인트를 회복하느냐 역시 좀 중요하다 되겠죠. 자, 다음 시장의 접근법입니다. 업종별 종목별 차별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되는데 큰 틀에서는 실적 중심의 가치주. 실적 가치. 근데 그것도 경기 민감이 돼야 되겠죠. 예. 왜냐면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수출은 대부분 경기 민감이니까. 그래서 민감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인데 실적의 최우선 똑같은데 앞전에 자동차, 철강, 건설, 조선까지 확정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건설기획까지도 들어왔고요. 하나 더 붙이셨군요. 그다음 이제 해운하고 순수학도 어느 정도 볼만하다 됩니다. 해운 역시도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증가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직 확정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은 제 슬래시를 쳐놨는데 저쪽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순수학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점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훈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